과체중이신 분들은 내 체중의 한 5%만 3개월 동안에 감량을 해주셔도 호르몬이 많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질환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만은 교정을 해주는 게 좋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뭔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흔해요.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생리 주기에 맞게 잘 자라는지 아니면 내막이나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를 초음파로 봤을 때 이렇게 양측 난소를 보면 동그란 난포들이 줄지어서 있는 것 같은 목걸이 모양, 포도송이 모양의 난포들이 보이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원래 난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보일 수는 있어요. 단순한 모양만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호르몬 불균형이 있겠네요. 혹은 배란기가 됐는데도 배란되는 난포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난소가 무슨 기능이에요? 난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요. 난소에 난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커지면서 한 2cm 정도 되는 우성 난포가 되고 배란기가 되면서 이제 LH라는 호르몬이 피크를 팡 치면 난포가 퐁 터져 나오면서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면 무월경이 되는 거고 임신이 아니면 2주 정도 있다가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우성 난포로 변했던 거는 좀 쪼그라드는 황체 모양으로 변해야 되고 다음 사이클에 하나의 난포가 자라면서 배란을 준비하고 이런 규칙적인 호르몬 주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이 원래 있던 난포들이 하나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부글부글하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한 친구만 잘 자라서 배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초음파상에서 약간 머물러 있는 느낌을 보이게 되고 내막도 반복적으로 생리를 하면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불규칙한 모양의 내막이 보이게 되거든요. 호르몬이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초음파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면 좀 더 정밀하게 혈액에 대한 검사들도 해보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같이 세우기도 합니다. 생리 불순이나 생리 주기랑 이런 게 되게 자충수하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떤 모양으로 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월경. 대략적으로 한 25일에서 35일 사이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를 하지 않고 불규칙한 생리를 할 때 생리 불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생리 전에 남성형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 트러블이라 그러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다모증이라고 해서 약간 수염이 좀 거뭇거뭇하게 나요. 실제로 진료를 보면 음모들도 조금 수북한 경우, 다리에 털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올 수 있는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다시 염증성 소견들이 나타나고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비만이신 분들한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비만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비만이랑 연관이 깊은 이유가 있나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우리 몸에서 좀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LH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도 올라가 있으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찐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호르몬이 계속 불규칙하다 보니까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은 지방이 염증 소견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습관도 생기고 의욕도 없어진다.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호르몬이 깨져 있다 보니까 생리 전에 있는 증후군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좀 부어 있고요. 좀 처져 있고요. 기력도 없고요. 감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힘을 주는 호르몬들도 좀 빠져 있고 생리 안 해서 편한데요. 어디 놀러 갈 때 생리 안 하니까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정상적인 생리를 안 한다는 게 우리 호르몬이 깨져서 그냥 힘든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모르는 것 뿐인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과체중이신 분들은 내 체중의 한 5%만 3개월 동안에 감량을 해주셔도 호르몬이 많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0kg 정도 됐어요. 5%면 4kg 정도거든요. 3개월에 4kg라면 대략 한 달에 1kg 정도만 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 체중이 줄어들었을 때 내 몸이 여기 적응을 하면서 다시 체중을 돌리려고 하는 습관들이라던가 아니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먹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교정이 되고 비만세포가 줄어들다 보니 호르몬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은 거죠. 너무 날씬한 분들은 살짝 찌워줘서 내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월경이라던가 부정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생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노출을 해줘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겠죠. 내 몸이 여기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힘이 날 거예요.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좀 줄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이나 마흔자나 비만 치료제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비만 치료제들을 처방을 해요. 산부인과에서 무혈경 때문에 진료를 받다 보니 내가 체중 개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생리 전에 이제 크레이빙이라고 하죠. 막 식욕이 너무 넘쳐서 나는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저용량부터 마흔자루 위고비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고비 주사 자체가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당뇨 환자들한테 10년 넘게 써온 약이거든요. 당뇨가 인슐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비만 치료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위고비랑 마흔자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많이 권하세요? 사실 좀 드물기는 해요. 기존에 여러 방법들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삭센다도 있었죠. 퓨시미아 같은 약들도 있었죠. 이런 약들을 썼을 때 단기로만 하고 장기로 잘 못하시다 보니 병원에 뜨문하게 오시게 되면 또 이제 살이 체중이 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고비 마흔자루는 가장 장점이 일주일에 한 번 주사만 하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능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미 장기로 쓰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한 3개월 하시다가 좀 빠졌는데 하고 한동안 안 오시면 운동 안 하고 먹는 게 돌아오면 다시 체중을 찔 수밖에 없거든요.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원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혹은 당뇨에 쓰시는 치료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시기에만 너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보조제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른 환자분이랑 비만인 환자분이랑 네. 다낭성을 똑같이 가졌을 때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에요? 비만을 가지신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약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을 동반을 했을 때는 호르몬을 잡아주는 약이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 질환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만은 교정을 해주는 게 좋다. 우리 생활 습관 자체가 비만을 유발하기 좋은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비만이 일어나지 않겠죠. 운동을 안 하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너무 살이 안 쪄서 고생하시는 드문 분들 외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요. 비만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니까 꾸준한 건강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먹으면 좋은 음식 제가 강력히 권고드리는 건강 보조식품은 이노시톨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비타민이 부족하면 멀티비타민 한 알 정도 드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주사를 맞기도 하고 호르몬이 깨져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에 대한 약을 먹기도 하는데 호르몬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보조식품이 이노시톨.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좋아질 뿐더러 피부도 좀 좋아지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노시톨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축적되니까. 그리고 당하고 연관된 인슐린에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단 음식, 지방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또 하나는 이제 술, 간 기능이 올라가면 우리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음주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흡연,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피임약들을 먹었을 때 피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혈전증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다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드시고 그리고 피할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은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 혹은 최쌤을 찾아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최쌤이었습니다. 안녕!